안녕하세요. 정본양이에요. 냥, 침략의 역사가 만든 영토 주장.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가 탄생한 배경에는 일본의 끈질긴 영유권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작은 바위섬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답은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5년 2월 러일 전쟁 한복판. 일본은 은밀하게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어부나카이 요자부로의 강치잡이 독점권 신청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는 군사 요충지 확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일본 내무성조차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영토로 보이는 독도를 편입하면 제국주의 침탈 야욕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외무성이 막루를 세워 적함을 감시하면 좋지 않겠냐며 군사적 가치를 강조하자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1905년은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해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독도 편입은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단추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일본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렸고 1696년 에도 막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했던 역사를 지우고 러일 전쟁이라는 혼란기를 틈타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은 법적으로도 허술합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관보에도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영토 편입이라는 중대 사안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진행한 셈입니다. 국제법상 영토 편입의 필수 요건인 공시성이 완전히 결여됐습니다. 게다가 1900년 대한제국은 이미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명시했습니다.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엄연한 한국 영토였습니다. 일본은 이를 알고도 강제로 편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단순 행정권 정지라고 주장하지만 문서 제목은 명확합니다. 통치상, 행정상 분리로 영유권 자체를 박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계속 독도를 주장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독도 주변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막대한 어업 자원과 해저 가스전이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가치입니다. 독도는 동해 중심의 위치에 군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기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목적입니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독도 문제를 국내 결속과 애국심 고취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행사를 열고 일본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배웁니다. 2025년 11월 17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던진 한마디가 동북아를 흔들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센카쿠 열도중 국명 다오 위다오 문제에서는 강경하면서도 독도 문제에는 침묵해왔습니다. 그런 중국이 일본의 독도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우회적 지지로 읽히기 충분했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건 이 발언이 나온 타이밍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직후였습니다. 중국은 즉각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경제 제재를 시사하는 등 한일령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카드까지 꺼낸 것입니다. 중국의 독도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배경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2027년은 중국의 특별한 해입니다. 시진핑의 사면 이미 끝나고 사연 이미 결정되는 해이자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입니다. 미국 CIA는 시진핑이 군에 2027년 이전에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건국, 덩샤오핑 개혁 개방에 이어 대만 통일을 이룬 지도자로 역사에 남기를 원합니다.
사연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대만 통일이라는 업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은 시진핑에게 치명적 도발입니다.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 개입한 배경에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만 문제로 일본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독도를 추가 압박 카드로 활용한 것입니다. 일본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받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가 개선 국면에 있습니다. 중국 어선 전복 사고 때 한국의 신속한 구조 활동에 대해 중국이 감사를 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일 진영에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북아에서 영토 문제를 둘러싼 담론을 주도하며 역사 문제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입니다. 일본의 침략 역사 반성 촉구라는 명분은 중국에게도 유용한 외교 카드입니다. 흥미롭게도 중국 역사 문헌 일부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현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본질적으로 독도 문제에서 한국 쪽에 가깝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전략적 중립에 가깝습니다. 2014년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한국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을 비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국에게 독도는 한국의 주권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우호적 제스처를 환영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독도는 외교 카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백한 영토입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원칙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입니다. 이 원칙은 주변국의 외교적 계산과 무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합니다. 독도에 대한 행정력 행사, 경비 강화, 주민 지원 등을 지속해야 합니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국제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장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중국 같은 제3국의 지지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균형 외교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의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면의 전략적 의도를 냉철히 파악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를 미중 경쟁의 변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1월 중국의 독도 발언은 동북아 영토 게임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120년 전 침략으로 시작된 독도 문제는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일본의 군사 대국화, 중국의 대만 통일 야욕이 얽힌 거대한 지정학적 퍼즐의 한 조각이 됐습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을 반성하지 않은 채 독도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견제하고 한국을 끌어들이려 독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일본을 지원하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게임 속에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독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누구의 선의에 기댈 문제도 아닙니다. 역사적 정당성과 실효적 지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 땅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12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